바리스타 1급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 아이스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이스 에스프레소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자, 아이스는 얼음을 넣으면 되는데요. 잔에 얼음을 담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부어주면 됩니다. 2번 아이스 카페라떼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두 가지 이상. 자, 아이스 카페라떼는 거품이 있는 것과 거품이 없는 것. 거품이 있는 아이스 카페라떼는 우유 거품기가 필요해요. 우유 거품기에 날개가 잠길 정도 한 3cm 정도 우유를 붓고 거품을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스 잔에 얼음을 담는다. 세 번째로 에스프레소를 추출 후 아이스 잔에 붓는다. 네 번째로 찬 우유를 2cm 정도 남기고 부어준다. 다섯 번째, 큰 스푼을 이용해서 우유 거품 만든 것을 위에 올려준다. 다음으로 거품이 없는 아이스 카페라떼는 거품 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아이스 잔에 얼음을 담는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한다. 찬 우유를 2cm 남기고 가득 부어준다. 그리고 나서 에스프레소를 위에 부어준다. 3번, 아이스 카푸치노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자, 아이스 카푸치노도 우유 거품기가 필요합니다. 우유 거품기의 날개가 잠길 정도로 우유를 부어주시고 거품을 쫀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이스 잔에 얼음을 담고 에스프레소를 추출 후 찬 우유는 4cm 정도 남기고 부어주고 그 위에 큰 스푼을 이용해서 우유 거품을 가득 담아줍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아주 살살 부어주어 거품 밑으로 커피가 들어갈 수 있게 예쁘게 부어주면 됩니다. 4번 카페 프레도 샤케라또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카페 프레도 샤케라또는 샤케라또가 영어로 쉐이크예요. 그래서 샤케라또라고 이태리 말로 얘기하는데 믹싱틴, 우리 바텐더들이 흔드는 거 있죠? 거기에 얼음을 한 3분의 1 정도 담아줍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한 다음 믹싱틴에 붓고 취향에 따라 시럽을 넣고 믹싱볼을 결합한 후 아주 빠르게 위아래로 20회에서 30회 이상 흔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믹싱볼을 분리한 후 예쁜 잔에 가득 담아 내주면 카페 프레도 샤케라또가 나옵니다. 6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다양한 맛으로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두 가지 이상. 자, 우리 따뜻한 아메리카노 할 때 생각해 보면 얼음만 넣으면 되니까 첫 번째로 아이스 잔에 얼음을 넣고 에스프레소를 넣고 물을 붓는다. 자, 두 번째로 아이스 잔에 얼음을 넣고 물을 붓고 에스프레소를 붓는다. 이렇게 두 가지 알고 계시면 되겠죠. 7번 카페 프레도 샤케라또를 제조하는데 거품의 양이 적으며 기포가 크고 거칠다면 그 원인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카페 프레도 샤케라또는 믹싱틴에 에스프레소를 넣고 얼음을 넣고 시럽이나 설탕을 넣어서 흔드는 음료인데 이때 크레마의 거품이 얼음과 부딪혀서 풍성하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에 거품의 양이 적으며 기포가 크고 거칠었다면 너무 천천히 흔들었거나 또는 흔드는 횟수가 적었거나 그 다음 크게 흔들지 않았기 때문에 거품의 양이 적고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8번 아이스 메뉴 제조 시 우유 거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자, 우유 거품을 만드는 방법은 먼저 머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공기주입을 30도까지만 빠르게 진행한 후에 혼합을 40도나 45도까지만 해주고 종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카푸치노, 아이스 카푸치노 만들 때 사용했던 우유 거품기를 이용해서 찬 우유를 우유 거품기의 날개까지 잠길 정도로 부어주고 빠르게 거품을 만들어주는 방법.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9번 설탕 시럽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자, 설탕 시럽은 카페 시럽이라고 해서 팔기도 하지만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설탕과 물을 1대1로 비율로 끓여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는 설탕과 물을 2대1 비율로 섞어서 뜨거운 물에 잘 저어준 후에 냉장고에 넣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피 기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커피 기계를 청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커피 기계는 청소를 언제 하느냐? 영업 중 수시로 해주시는 게 좋고, 오전이나 오후 중간중간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청소 방법은 포터필터를 분리해서 포터필터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에다가 청소용 약을 넣고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방법이 있고, 수동으로는 포터필터에 청소용 필터로 교체한 후에 거기에 약을 넣고 장착을 했다가 뺐다가 하면서 청소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룹 헤드 청소가 끝나면 포터필터를 청소해 주는데, 바스켓을 분리한 후에 스파웃이나 중간중간 흐르는 그 관을 잘 청소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드립 트레이를 분리해서 청소해 주면 좋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팀 노즐 청소는 스팀 피처에 온수를 담아서 스팀 노즐을 넣어서 놓습니다. 스팀 노즐 주변에 묻어있는 우유들이 녹아져 내리겠죠? 그 다음 깨끗한 행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또한 스팀 노즐 밑에 보면 스팀 노즐 팁에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을 어떻게 청소하냐면 약을 살짝 푼 다음에 공기 주입하듯이 여러 번 공기 주입을 해주고, 또 깨끗한 물로 다시금 공기 주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3-4번 정도 반복을 해주면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2번 펌프 압력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자, 펌프 압력이 뭐죠? 추출할 때 나오는 힘, 압력이라고 말했는데 9에서 10바. 추출 버튼을 작동해 펌프 압력 게이지를 보면서 펌프 압력 조절 나사를 돌리면 됩니다. 이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압력이 높아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압력이 낮아지는데, 펌프 압력은 매일 아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그룹 가스켓의 마모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가스켓은 뭐냐 하면 포터필터를 끼울 때 물이 새지 않도록 그룹 헤드 주변에 있는 고무 파킹이에요. 그 고무 파킹이 가스켓이라고 하는데, 포터필터가 과도하게 90도 이상 돌아갈 때 마모가 됐겠죠. 두 번째, 포터필터를 장착 시 탄력이 느껴지지 않을 때. 세 번째, 에스프레소 추출 시 필터 옆으로 물이 셀 때. 요때 가스켓이 마모가 되는지 확인하고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4번 그룹 가스켓을 교환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자, 가스켓은 고무 파킹이라 꽉 껴 있어요. 그래서 송곳이나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는데, 먼저 샤워 홀더를 분리하고 송곳이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마모된 가스켓을 빼냅니다. 그리고 새 가스켓을 껴주고 샤워 홀더를 다시 조립해주고 포터필터를 껴서 다시 한번 꽉 조여줍니다. 5번 자동 커피 기계와 반자동 커피 기계의 장단점을 기술하시오. 반자동 기계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커피 머신이 반자동 기계예요. 장점은 관리가 용이하고 전문 바리스타용 커피 머신으로 다양한 에스프레소 커피 메뉴를 만들기가 용이하다. 또한 바리스타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에스프레소 맛을 구현할 수 있다. 그라인더와 에스프레소 머신이 분리되어 있어서 원두의 열이 가해지지 않고 맛의 변화가 적어 에스프레소 추출에 유리하다. 단점으로는 장비에 대한 이해와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고 뽑는 사람에 따라 맛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설치 공간이 넓고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 거죠. 다음으로 자동기계는 장점이 커피 추출하기가 쉽고 간편하다.
블랙커피 추출에 특히 유리하다. 여러 사람이 각자 추출해도 비슷한 맛의 커피 추출이 가능하다. 작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아메리카노 버튼을 누르면 아메리카노가 나와요. 근데 반자동하고 다른 이유는 그라인더가 본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해당 메뉴를 누르면 해당 메뉴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캡슐 커피 머신을 생각하시면 돼요. 카푸치노 캡슐을 넣으면 카푸치노가 나오고 카페라떼 캡슐을 넣으면 카페라떼가 나오듯이 쉽게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자동화 기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카페에서도 자동화 기계로 커피를 내려주는 카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캡슐처럼 그런 머신이 아니라 그라인더가 본체에 달려있고 버튼을 누르면 그 해당 메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장점이 작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 하지만 단점은 원두를 머신 내부의 호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커피 소비량이 적을 경우 맛의 변화가 생기기 쉽다.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서 잔고장이 많은 편이다. 세 번째는 맛의 변화가 어렵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번 매장 오픈 시 효율적으로 커피 기계를 점검하는 순서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자, 우리가 출근을 했어요. 그럼 먼저 스팀 밸브를 열어서 스팀 게이지 압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스팀 분출량을 확인하고 그 다음 온수를 확인해요. 그리고 추출 버튼을 눌러서 펌프 압력을 확인하고 그 다음 커피 추출 버튼을 눌러서 물이 나오는 분출량을 확인하고 그 다음 포터필터를 소독 및 예열하면 됩니다. 7번 정수기 필터의 교환 시기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커피 머신도 정수 필터가 있어요. 그것을 교환해야 되는데 정수기에 표기된 용량과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량을 비교해서 교환 시기를 정하면 됩니다. 8번 커피 머신 작동 중 누전 차단기는 작동하지 않고 전기가 느껴진다면 그 원인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전열 기계는 미세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접지를 반드시 연결해야 해요. 그래서 접지가 연결되지 않으면 누전 차단기는 작동하진 않으나 전기는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9번 커피 머신의 포터필터를 청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포터필터는 매일 세제로 청소를 해줘야 돼요. 매일 저녁에 머신 세정제를 물에 녹인 후 포터필터 내부에 뿌려서 청소하는 방법이 있고 포터필터를 분리해서 머신 세정제를 희석한 물에 넣고 다음날 아침에 청소해줘도 됩니다. 커피 머신 전용 스팀 청소기를 이용해서 청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번 커피 기계의 그룹을 청소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청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자동 청소를 할 경우에는 매일 마감 시 청소를 해주는데 포터필터의 바스켓에 필터를 빼고 청소용 필터로 교체 후 알약 세정제 반 개를 넣고 자동 청소 모드로 작동시킵니다. 두 번째, 청소가 끝나면 포터필터를 분리 후 추출수로 깨끗이 씻어준 다음 장착했다 뺐다를 10번씩 3세트를 반복해 줍니다. 그리고 포터필터를 기계에 완전히 장착한 후에 연속 추출 버튼을 작동시키고 5초 후 작동을 멈춥니다. 이 동작을 5세트 반복해주면서 청소를 해주면 됩니다. 수동 청소는 마찬가지로 매일 마감시 청소를 해주는 게 좋은데 포터필터에 바스켓 필터를 빼고 청소용 필터로 교체해주고 가루 세정제 3g에서 5g을 넣고 연속 추출 버튼을 작동시켜서 작동시키고 멈추고를 반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찌꺼기를 분리하기 위해 5초를 기다린 후 1초 동안 작동을 멈춥니다. 이 동작을 10세트 해주고 동작이 끝나면 5초를 작동하고 1초를 멈춰요. 이 동작도 10세트 반복해줍니다. 그리고 동작이 끝나면 기계에서 포터필터를 분리 후에 추출수로 깨끗이 씻어준 다음 장착했다 뺐다를 10번씩 3세트 반복해줍니다. 청소가 끝나면 포터필터를 기계에 완전히 장착한 후
연속 추출 버튼을 작동시키고 5초 후 작동을 멈춥니다. 이 동작을 5번 반복해주면서 청소를 해줍니다. 분해 청소는 공구를 이용해서 샤워 홀더를 분리 후 커피 머신 세정제를 물에 녹인 후에 넣어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청소하여 조립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라인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그라인더 날의 교체 시기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자, 일반적으로 64mm의 날은 300에서 400kg 정도 사용했을 때 교환하고 75mm의 날은 500에서 600kg 정도 사용했을 때 교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번 그라인더 날의 마모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자, 손으로 원두를 잡고 날에 갈아서 한번 확인해 보고, 두 번째는 갈았을 때 갈리면 날은 사용이 가능하나 갈리지 않고 밀리는 느낌이 있다면 마모가 많이 된 상태이니 점검을 하고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3번 그라인더 날의 종류와 재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그라인더 날의 종류는 평면 날, 원뿔 날, 그리고 롤 날이 있습니다. 그라인더 날의 재질은 일반 금속, 합금 재질의 날과 티타늄 날이 있습니다. 4번 호포. 원두통에 커피가 있지만 분쇄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첫 번째로 호포의 투입구가 막혀 있거나 원두 투입이 안 된 경우. 두 번째, 원두끼리 엉켜서 투입이 안 된 경우. 세 번째, 윗날과 아랫날 사이에 이물질이 낀 경우 커피가 분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5번 그라인더 날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그라인더 날을 교체하지 않으면 원두와 원두가 엉겨서 잘 갈리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미분이 많이 생겨서 추출 시 물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커피 맛이 거칠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라인더 날과 날 사이에 미분이 많이 껴서 커피 맛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또한 추출의 속도가 수시로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출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굵기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결국 커피의 소모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6번 자동 그라인더와 반자동 그라인더의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 그라인더는 도저를 할 필요가 없죠. 버튼을 눌러서 포터필터를 갖다 대면 원두가 분쇄되어 바로 나옵니다. 근데 반자동 그라인더는 분쇄 후에 도징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동 그라인더를 많이 사용합니다. 편리하기도 하고 연속 분쇄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